하고 싶은 일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나는 사실 굉장히 열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하는 거에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 그때의 선택이 나를 더 성장시켰던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였지? 2030 세대들이 항상 하는 고민 같은데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냐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쫓아가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치. 난 20대 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지각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당시에는 좀 늦게 졸업을 했거든. 대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거의 대학원 수준으로 이제 졸업을 했었으니까. 당시에 내 동기들은 다 이제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학도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굉장히 늦게 했고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불안함이 컸었어. 근데 또 아무 데나 또 취업은 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좀 있어 보이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시에는 금융권이었어.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회사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막 공채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했는데 나는 당시에 어문 계열이었고 증권 관련 자격증이나 뭐 경제 관련 자격증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거든.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되게 자신감 있게 면접을 봤던 게 아마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은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대우증권이었고 증권회사 중에는 1등이었어. 그래서 뭐 증권사관학교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 내가 증권사에 있었던 게 한 6년 정도 있었거든. 그럼 6년이면 꽤 오래 있었잖아. 당시에는 뭐 6시 40분 막 이렇게 출근했던 것 같아. 동기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면 막 이렇게 시황 뉴스 하고 그리고 8시 반부터 뭐 장 세팅하고 그리고 매매하고 그럼 3시 반까지는 정말 꼼짝없이 이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어 당시에. 식사 같은 경우에는 컵라면이나 김밥이나 뭐 종류별로 먹었지. 다들 증권사를 할 때는 되게 뭔가 화려하고 금융권이다 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긴 맞는데 사실상의 내 내면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6시 반, 뭐 6시 이렇게 퇴근을 하면 집에 가면 7시 밥 먹으면 8시부터 계속 잠을 자. 왜냐면 하루 종일 이게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집중력이 너무 많은 피곤함을 몰고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8시면 잠을 자고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그렇게 거의 6년이 갔어. 그래서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돈은 돈대로 벌지만 쓸 시간도 없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내가 뭐 책 읽는 것도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당시에 철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때 강신주 박사님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그 책이 나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한번 번지 점프를 해보자. 다 말리지만 그래도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직서를 냈던 것 같아. 그 이유는 친구 결혼 준비를 하는데 내가 따라갔어. 그때 뭐 드레스 투어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갔는데 당시에 그런 직업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더라고. 근데 저 멀리서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너무 예쁘고 세련된 어떤 여자분이 걸어오는데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웨딩 플래너래. 웨딩 플래너는 결혼 준비를 해주는 사람인데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했고 되게 럭셔리해 보였어. 그리고 주체적이고 되게 자유롭게 사는구나. 저 직업은 되게 재밌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자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예쁜 거 보고 싶고 드레스라는 건 굉장히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누구나 꿈꾸는 그런 옷이잖아. 그래서 저분은 매일 좋은 것만 보니까 굉장히 좋겠다 막연하게 생각이 있었는데 딱 집에 가는데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벤츠 E클래스를 딱 타고 가는 거야. 더 멋있어 보여. 그래서 내가 나 저거 해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그만두고 바로 이제 웨딩 플래너 일을 시작해. 당시에 한 12월 달이었는데 내가 12월 중순에 그만두고 2주 동안 운전면허를 따고 1월 달에 바로 취업을 했어. 나는 원래 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때도 웨딩 플래너는 알다시피 거의 다 회사 소속이라도 프리랜서 개념이 많아. 월급이 없거든. 그래서 다들 경력직을 선호하고 경력직을 뽑아. 근데 나는 경력이 없잖아. 그래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받은 거야. 그래서 몰랐지 나는. 그리고 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나는 경력은 없다. 웨딩 플래너의 경험은 없지만 나는 이 회사를 들어가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라고 했더니 면접을 보러 오래. 그래서 갔어. 면접을 한 3시간, 5시간 이렇게 봤나? 그러더니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신난다 하고 이제 출근을 했지. 근데 출근을 하면 보통은 이제 3개월 기간에 수습 기간이란 게 있잖아. 일도 배우고 뭐 좀 익히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나는 그 3개월이 미치도록 뭐 지루한 거야. 난 성격도 굉장히 급하거든. 그래서 빨리 일을 하는 방법은 빨리 손님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겠다. 내가 입사한 지 7일 만에 바로 계약서를 써.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계약서를 썼더니 막 회사에서는 막 신동이 나타났다.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하고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7일로 당기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 그래서 일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웨딩 플래너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배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언니는 하이엔드 웨딩 회사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엔드 웨딩 회사가 뭐야 정말? 그랬더니 웨딩에 가치를 두고 웨딩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는 회사다. 그래? 그런 회사가 있어?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했고 거기 입사를 해서 10여 년간을 이제 근무를 하게 되지. 우리나라에서 뭐 하이엔드 웨딩 회사다 하면은 이름이 난 곳이 딱 2곳이 있잖아. 그 2곳을 나는 다 경험을 했어. 경험을 했고 한 군데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있었고, 하이엔드 쪽은 확실히 회사들이 보수적이야. 보수적이고 뭔가 절제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어. 나는 사실 굉장히 열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하는 거에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 근데 이런 조직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적더라고. 특히나 나는 내가 만나는 신랑 신부들, 특히나 나의 신부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고 정말 기억에 남는 웨딩을 하고 싶고 진짜 나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책을 썼던 것 같아. 결혼 준비에 대한 책. 왜냐면 거의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해. 결혼 준비할 때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거든. 왜냐면 비교 대상이 없어. 이게 여러 번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딱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잘하고는 싶은데 비교 대상이 없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거야. 사실 뭐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정보는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써야겠다 해서 재작년에 책을 냈어. 책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 그래서 좋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릴스도 하고 뭐 뭔가 이제 예비 신랑 신부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 그들의 생각도 알고 싶고 또 나의 생각도 전하고 싶고 뭔가 항상 발전하고 시도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걸 항상 택하는 편이거든. 근데 그런 창구들이 이제 회사 안에서는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컸어.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또 한 번 세상에 몸을 던져서 작년에 회사를 오픈을 했지. 내 이름을 걸고 정말 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거야 라는 심정으로 이제 회사를 오픈을 했고, 그리고 신랑 신부님들 만나니까 너무 또 좋은 거지. 왜냐하면 내 회사에 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너무 좋고, 지금이 이 영상을 또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하고 싶은 일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 회사를 막 즐거워서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변에 얘기 너무 듣지 마.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도해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설사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많을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번지 점프를 하고, 그리고 실제 부딪히면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배움도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실행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로는 독서야. 독서는 아무리 말해도 중요함이 지나치지가 않아요. 독서를 하면 좋은 이유가, 정말 우리가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다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 뭐 1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시절에 관통했던 관점이나 생각들, 가치관이 지금도 통하거든. 거기서 내가 얻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들을 선별을 해서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체력이야.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몸의 상태를 알아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만큼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간다. 그게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의 선택이 나를 더 성장시켰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을 하면 오히려 그 삶도 가치 있고 또 나름대로 행복할 것 같아.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